성적을 잘 받으려고요. 독해력을 기르려고. 솔직히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인이면 글을 읽고 쓰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배워야 돼요? 안녕하세요. 이번 여름방학 동안 여러분들에게 국어 공부의 꿀팁을 전수할 동인천 고등학교 국어교사 박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남고등학교 국어교사 강혜원입니다. 혜원쌤, 혹시 학생들 처음 만날 때는 어떤 얘기부터 하고 시작하세요? 저는 첫 시간이니만큼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국어라는 과목을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나 하고 시작을 해요. 쌤은 어떤 얘기하고 시작하세요? 역시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저도 항상 학생들에게 우리는 국어를 왜 배울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국어는 왜 배울까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수능 성적이 발표된 후 언론에서는 국어 성적이 대학 입시의 당락을 가른다라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국어 시험이 다른 과목에 비해 어렵게 출제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찐 실력자를 가릴 수 있는 변별도도 높았기 때문인데요. 수능 성적표에는 여러분들의 원점수가 아니라 표준 점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표준 점수는 과목 간의 난이도를 고려해서 수험생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점수인데요. 당연히 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2021학년도 수능에서 과목별로 표준 점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2021학년도 수능 수학 가형 표준 점수의 최고점은 137점이었습니다. 수학 나형의 최고점도 동일하게 137점이었고요. 그렇다면 국어 영역 표준 점수 최고점은 몇 점이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144점이었습니다. 국어 영역을 잘 본 학생은 높은 표준 점수를 받아 대학 입시에 굉장히 유리했겠죠. 이처럼 국어 영역의 표준 점수가 대학 입시의 당락을 결정하는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능 국어 영역이 어렵게 출제되고 그러면서도 변별도를 높여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진로 분야와 상관없이 대학 입시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은 어떤 과목의 교과서일까요? 네, 이건 수학 교과서입니다. 생각보다 글이 엄청 많은데요. 수학은 기호와 그림만 있는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할 텐데 아닙니다. 수학도 글로 이루어진 문제를 이해해야 풀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수학도 국어로 배우고요. 영어도 국어로 배웁니다. 실제로 서울대를 수석 졸업한 저자가 쓴 서울대 수석은 이렇게 공부합니다 라는 책에서도 국어는 모든 과목의 성적을 결정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국어는 우리가 지식을 받아들이고 사고하는 도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휘력과 독해력이 뛰어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학습 내용의 이해도에서도 아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받아들인 내용을 적용하고 심화하는 데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죠. 논리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나의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이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자신이 가진 언어의 폭을 늘릴수록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내 안의 세계는 점점 더 커져가겠죠? 국어 실력을 향상하는 것은 모든 공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태어나서 언어를 배운 후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어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있을까요? 얼굴 그 티셔츠에 있는 표정이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계속 심으로 가신 것 같아요. 왜요? 사람들 김래원 티만 같다고 보여, 티만. 아니 이게 어떻게 김래원이야? 들어갈 태양들이야. 아유, 내 아버지만. 먹는 거잖아. 입 닫고 빵이나 먹어. 힘들어. 입 닫고 빵이나 먹어.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서로 장난이 섞인 막말로 웃음을 유발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일부러 말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예능 프로그램과 같은 것은 아니죠. 매일 저녁 뉴스를 보면 빠지지 않는 뉴스가 있습니다. 친구 간, 부부 간, 연인 간 말다툼이 큰 다툼으로 번져서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다는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도 친구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벌이다 친구를 살해한
아주 슬픈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잘못된 말하기로 인한 상처는 어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교육부가 발표한 2020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언어폭력이 33.6%로 학교폭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친구의 돈을 빼앗는 경우보다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말로 친구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더 많았던 거죠.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누구든 잘 듣고 잘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와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상대의 말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상대의 처지를 고려하며 말해야 하는 것이죠. 국어 시간에 여러분들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말하기, 그리고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글쓰기 등 원만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능력을 함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고 해도 과연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는 말하기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인생 1회차를 살고 있습니다. 돈이 아주 많은 재벌도 힘이 아주 센 권력자도 모두들 인생을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지요. 공감이란 역지사지로 다른 사람의 처지에 내가 서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단 한 번씩밖에 살 수 없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보지 않고 우리가 과연 그 사람의 처지에 공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상대의 처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던지는 영혼 없는 말은 오히려 상대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힐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작품은 난쏘공인데요. 저는 이 작품을 통해 제가 직접 겪지 못했던 산업화 시대 속에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과 사회적 불합리함 등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들이 겪고 있는 모순점과 불합리한 것들은 무엇이 있으며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이 책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 가장 감명 깊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 살아가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고난이 저를 성숙시켜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딛고 있는 세계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문학입니다. 우리는 문학 작품을 읽으며 작품 속 인물들의 상황을 엿보고 그리고 그들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게 되죠. 어떤 때는 첫사랑에게 감자를 주며 새침하게 말을 건네는 동백꽃의 점순이가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싫다는 힘을 차마 붙잡지 못하는 진달래꽃의 주인공이 될 때도 있고요. 살던 집을 빼앗기며 삶의 끝자락으로 자꾸만 떠밀리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영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난쟁이 가족이 지옥에 살게 된 것이 그들의 잘못일까? 왜 모든 사람이 천국에 살지 못하는 걸까? 와 같은 고민에 빠지기도 하지요. 문학은 나를 넘어 너를, 타인을 들여다보게 해줍니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었던 인생 2회차를 우리는 문학을 통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와 타인이 발딛고 서 있는 이 사회를 자꾸만 곱씹게 합니다. 지금 이것이 과연 맞는 걸까? 이 인물이 이렇게 괴로운 건 이 인물이 잘못한 것일까? 아니면 이렇게 만든 사회가 잘못한 것일까? 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공감 능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 둘 다를 함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국어를 도대체 왜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면 다른 과목 성적도 쑥쑥 올라가고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대학 입시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국어 공부를 통해서 원활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도 있었고요. 문학 작품을 통해서 공감 능력 그리고 비판적 사고 능력까지 기를 수 있었습니다. 더 나은 나로 성장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할 수 있게 하는 첫걸음, 그것이 바로 국어 공부인데요.
정말 국어는 너무나 아름다운 과목이네요. 너무 멋지고 진짜 배워야 될 필요성이 이렇게나 뚜렷한 과목인데요. 그런데 사실 문제는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국어를 잘할 수 있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국어 공부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방법까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국어 공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어는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국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난감하시죠?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